판동초등학교의 기본소득 뭉클합니다. 충북의 판동초등학교가 전교생 41명에게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매주 2,000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해 이 화폐로 간식이나 학용품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용돈을 받지 못해 매점 사용조차 언감생심이었던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지요. 가난했던 제 어린 시절 생각도 나서 울컥한 마음마저 듭니다. 판동초 사례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점,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무리다, 때이른 실험이다, 퍼주기다라고 비판하지만 저는 판동초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이미 청년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도 추진 중입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전략산업인 농촌을 살리고 인구 소멸 지역을 기본소득으로 살리는 게 가능할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방역을 이끈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으로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모범으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특사경 단속활동 성과조사 뉴스입니다.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2하 특사경의 최고 성과로 2년 연속 하천 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활동 성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3%가 올해 가장 성과가 높았던 특사경 활동 분야로 하천, 계곡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꼽았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은 지난해 9월 조사에서도 21%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계곡 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도내 204개 하천, 계곡에서 1,596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1,690개를 적발, 11,593개를 철거하며 현재 99.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 환경오염 단속 16%, 식품범주 단속 13% 등이 성과가 높은 분야로 확인됐다. 한편 단속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환경오염 단속 24%, 부동산 단속 14%, 식품범주 단속 13%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활동 분야를 성과 분야와 확대 필요 분야로 교차 분석한 결과 향후 최우선 단속 분야는 부동산, 환경오염, 식품범죄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특사경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도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먼저 특사경 활동에 대해 도민 65%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도민의 88%가 특사경 활동이 안전한 도민 생활과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앞으로 특사경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범죄 발생 및 범죄자 현황 등 특사경의 민생범죄 통계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도민 89%가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깨끗한 경기도 바다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바다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사경 활동에 대해서는 도민 40%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많이 들어본 단속 활동으로는 하천, 계곡 등 불법점용 행위 단속 77%가 꼽혔다. 한편 민선 7기 출범 이후 경기도는 특사경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리고 단속 분야도 확대, 강화하며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 위한 휴게 환경 개선 뉴스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을 표방하는 민선 7기
경기도의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 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가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선이 미진한 부분도 많아 도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보완 사항을 발굴, 개선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맞춰 매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휴게실을 확장하거나 쾌적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휴게시설의 경우 개선의 성과도 있었다. 실제로 비좁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휴게실을 확장, 여자 휴게실 기준 16.52제곱미터, 35.52제곱미터 하고 겨울에도 따뜻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돌 평상을 설치했다. 남부청사 휴게실 10시 옥상에 있었던 곳을 1층으로 옮겨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수고 없이 마음껏 휴게 공간을 이용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아직 휴게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위해 도는 올해에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 및 도 산하기관 총 46개 기관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산하 공공기관의 각 사업장은 물론 소방본부 산하의 35개 소방서까지 모든 기관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에 근거해 휴게시설 지상 위치, 휴게시설 규모, 전용 휴게공간 여부, 비품, 구비 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총 109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은 휴게실을 보유했으나 추가적인 휴게 공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환경연구소 A팀은 남녀 구분 휴게실이, 킨텍스는 안내원을 위한 별도의 휴게실이 필요했다. 지상화가 필요한 사업장은 17곳이었다. 경기 평택항만공사와 일부 소방서는 휴게 공간이 지하에 있었고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누수 현상도 발견됐다. 55개 사업장은 공간 협소 등 환경이 열악해 대폭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자재단 비관이나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센터는 휴게실이 창고처럼 쓰여 많은 물품들이 공간을 차지했고 종자관리소는 냉난방 시설이 확충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중 단기 해결 가능 사안과 중장기 검토 필요 사안을 파악해 효율적인 개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안, 미비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현장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현장 노동자의 휴게 공간 지상화, 집기류, 교체 등 쾌적한 휴게 공간 조성을 통해 현장 노동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시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휴게시설 지상화가 포함되도록 정책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 노동자 휴게 공간 개선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